안녕하십니까. 미국 공립교환학생 총괄팀장 한일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미국 공립교환학생,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 질문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나요? 어떤 유학원은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안 되나요?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부분들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학생이 학교랑 홈스테이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특성상 이 자원봉사자 가정이라는 게 돈을 받지 않고 학생을 숙박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자 가정에서 학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학생이 자원봉사자 가정 리스트를 쫙 보고 저는 이 가정이 좋아요. 저는 이 학교가 좋습니다. 저를 이곳에 배정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립 유학은 가능하죠. 사립 유학은. 근데 미국 공립교환학생은 이 자원봉사자 가정들이 학생을 선택을 해야지 내가 비로소 배정을 받아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홈스테이, 원하는 도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걸 명심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제 요즘에 일부 기관에서는 이제 희망하는 도시가 아닙니다. 스테이트죠. 희망하는 주 3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을 둔 재단도 있고요. 또는 동서남북을 선택할 수 있는 주, 또는 인구가 7만 5천 명 이상에 해당하는 주, 또는 1000명의 이상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옵션을 다양하게 뒀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에 맞는 이제 옵션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점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재단 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단 비용에서 나는 3개 주를 선택해. 나는 7만 5천 명 이상이 되는 인구의 좀 대도시에서 머물고 싶어. 나는 학교는 무조건 커야 돼. 이런 옵션들을 다 선택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립역을 가도 되는 비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게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가성비. 저렴한 비용에 1000만 원대 중후반 쪽에서 미국 영어를 공교육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데요. 돈을 2만 불, 3만 불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을 지원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은 정말 내가 필요로 하면은 선택하면 좋지만 무조건 선택하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한 개의 재단에서 셀프 플레이스먼트라는 옵션이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셀프 배정이라는 그런 옵션인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홈스테이와 학교를 학생이 선택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배정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게요. 우선은 이 3가지의 이제 기준에 충족해야지 셀프 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배정을 확정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친족이 아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셀프 배정 내가 홈스테이 선택할 수 있네 이렇게 하고서 뉴욕에 우리 친척이 있어. 사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받으면 되고 그 옆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내가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친족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 재단에서 전화로 그다음에 줌으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혈족인지 친족인지 아닌지 이제 다 판가름하게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이제 재단에서 셀프 배정표를 받고 인터뷰를 하겠죠. 영어가 원활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으면은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 공익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는 게 영어를 늘리기 위해서 교환학생을 하는 건데 영어가 잘 못하는 가정에 배정이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문화를 교류해야 되는, 교환해야 되는 프로그램인데 한국 친족, 혈족에서 배정된다라는 것은 미국의 이런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혈족, 친족이 아닌 다른 가정에여야 하고, 그리고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가정이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정한 공립학교에서 학생의 성적과 포트폴리오를 보고 승인을 해줘야 된다. 요 세 가지의 기준에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은 셀프 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제 학생들 중에서도 셀프 배정이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요, 형제, 즉 형 또는 누나가 미국 교환학생을 갔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의 달라스에 있는 퍼블릭 하이스쿨에 됐고 아주 좋은 홈스테이 배정을 받아서 1년 동안 잘 생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홈스테이 가정을 배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역관리자, 에어리어 레프리젠터티브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관리자와도 교류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도 그 지역관리자와 홈스테이와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고, 지역관리자한테 나 우리 동생이 있는데 성격도 좋고 그 가정 또는 그 가정에서 소개하는 다른 가정에서 우리 동생을 배정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공립학교도 너무 좋아서 우리 동생도 성적이 좋기 때문에 배정시켜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미리 했고, 지역관리자가 이런 부분들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 셀프 배정표에 다 기재를 해서 줬습니다. 셀프 배정표에는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홈스테이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 그리고 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다 소통이 되어 있겠죠. 그 된 상태에서 셀프 배정표를 지역관리자 또는 이제 현지의 미국 홈스테이 또는 아는 분이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무작정 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셀프 배정표를 써서 낸 후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같이 셀프 배정표와 함께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크게 학교 성적표 평균적으로 C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 녹화본, 그리고 영어 선생님 추천서, 부모님이 학생을 소개하는 소개서, 그리고 예방 접종 기록, 그다음에 앨범, 다양한 서류들을 모두 다 제출한 후에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현지의 재단에서 셀프 배정표에 나와 있는 홈스테이와 학교를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받아줄 수 있느냐? 홈스테이 오케이, 공립학교 오케이 라고 하면은 본인이 원한 선택한 학교와 홈스테이의 배정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셀프 플레이스먼트라는 옵션입니다. 이것은 딱 한 개의 재단만 가지고 있는데요. 문의 주시면 종로의학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내가 이제 이 옵션을 빼고 선택을 받아서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긴데요. 나는 어떤 지역에 배정이 될까? 나는 어떤 홈스테이와 어떤 학교에 배정이 될까? 많은 기다림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 기다림 후에 딱 배정이 됐을 때 복권처럼 주를 먼저 찾겠죠. 어떤 주지? 딱 봤는데 내가 모르는 주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주예요. 예를 들어서 알칸소주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노스 다코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러한 주들을 내가 배정이 됐을 때
풀 죽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주에 배정이 됐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괴로운 교환학생 생활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사립 유학 또는 나중에 커서 이 대도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뉴욕, 보스턴, LA, 시카고, 시애틀, 플로리다 쪽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이 미국 공립교환학생 내가 지원한 학생들은 그래도 내가 모르는 주에 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혹여나 내가 모르는 주에 배정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한번 이곳에 가서 생활해 보겠느냐, 이거는 나한테는 럭키다 라고 생각을 하면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배정을 받아서 가면요, 그 지역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도시이기 때문에 한국 학생, 교환학생이 나밖에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소도시에서는 내가 교환학생으로 배정을 받으면 그 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수고 일투족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웃어야 되고, 그래도 밝은 모습 보여줘야 되고, 긍정적인 자세로 대했을 때는 그 동네에서는 내가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래서 행사에도 학생이 참여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어떤 행사에서도 교환학생이라고 하고 치켜 세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한국에서는 접해보지 않은 이런 경험들이거든요. 이 미국 공립교환학생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미국 공립교환학생은 사립유학처럼 내가 원하는 도시, 원하는 학교, 원하는 형태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애시당초 버리는 게 이 미국 공립교환학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홈스테이, 이렇게 할렘가 이렇게 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대도시가 아닌 이제 중소도시에 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가정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미국은 대부분이 좀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이들이 3명, 4명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은퇴한 부부가 학생을 배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싱글맘이라 그래서 이제 혼자 되신 어머님이나 혹은 이혼한 가정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한 미국의 가정 형태를 다 받아들이겠다. 얼마든지 나 이런 가정에서 나는 잘 생활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 생활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옵션들은 상당히 많지만, 그렇게 옵션을 너무 포커스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포트폴리오를 내고 정말 좋은 가정에 나를 배정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배정된 도시와 학교와 홈스테이를 내가 열린 마음으로 가겠다라고만 딱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미국 공립교환학생 지원을 1순위로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미국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